안녕하세요, 어나더마인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후에 시작한 전원생활이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실을 알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현실에서 느꼈던 중요한 것들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전원생활을 어느 도시에서 시작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도시를 선택하기보다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 후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매경 이코노미가 부동산 전문가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에 따르면 1위는 제주도, 2위는 속초, 3위는 경기도 양평이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최근 투자 수요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관광객 수요가 몰리는 제주 서귀포일 때는 토지 가격은 아직도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한 해안도시 속초는 설악산과 동해까지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유명하고요. 최근엔 제2영동고속도로에 이어서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까지 개통돼서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진 점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3위의 경기도 양평구는 도시와 근접한 거리에 있지만 울창한 숲과 강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지하철이나 KTX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도시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점과 전원주택 단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좋은 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가 몰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순위를 보면 노후에 필요한 것은 고려되지 않고 부동산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결국 투자 가치가 우선되어서 순위가 매겨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현실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은퇴를 해서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형 병원이에요.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노후에 병이 들었다거나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위험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 이전에 대형병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근거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 접근성입니다. 자가운전도 편리하지만 매번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우대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인프라입니다. 젊고 건강한 나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필요합니다. 전원생활은 필요한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해결하시거나 매번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한번 받기 위해서, 라면 한 봉지 사기 위해서 매번 수십 킬로의 거리를 왕복해야 한다는 건 사실 젊은 사람도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주거지 선택에 필요한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후 자금과 인프라입니다. 노후에는 대부분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하실 거라면 경제적인 여유는 필수 조건입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전원생활은 도시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내가 직접 하지 않는 한 무엇 하나 저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사회로 가뜩이나 인구가 적은 지방에는 거주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이러니까 지방 도시에서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사람은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의 전원생활은 인프라를 누릴 수 없는 곳에서 비용 지출을 통해서 부족한 걸 충당하고 살아야 하는데, 노후에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당할지도 모르고 그 비용이 내가 준비한 노후 자금을 넘어설 경우에는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원주택의 현금성입니다. 아파트처럼 누구나 선호하는 부동산은 필요할 때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 사유로 집을 매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끌다가 결국 손해를 보면서 급매로 처분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거죠. 투자금을 손해보면서 급매로 집을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싸게 처분한 돈으로는 다시 도시로 가기는커녕 더 깊은 산골로도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생각을 포기하고 전원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상황에서 몸까지 점점 약해진다면 정말 불안해질 겁니다. 은퇴를 했다는 건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얘긴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다거나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전원주택 매매로 현금화가 어렵고,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두르지 말고 남은 자금으로. 은퇴 후 노후에 전원생활을 위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땅을 급하게 사서 집을 짓는 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자금으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전원생활의 경험과 지식이 없이 덜컥 집을 짓거나 무리해서 집을 사버리면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지출과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원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현금 흐름을 계획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원생활을 미리 체험하신다거나 전세나 월세로 내놓은 집을 구하셔서 미리 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사계절을 체험하시고 전원생활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도전과 실패는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지만, 노년에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은 비참한 미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노년의 전원생활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